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고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그런 성격을 잘 숨기고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까지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제가 왜 그것을 그냥 넘어갔는지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 남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첫 번째 기일에도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도 암으로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올해 엄마의 첫 번째 축일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약속에 나갔어요.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의 첫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년이 지나서 엄마의 기일을 제대로 챙기고 싶어서 산소에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도 함께 가줄 수 있을까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엄마의 배려로 둘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함께 산소에 가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은 운전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윽박을 씌우는 거였어요. 집안을 청소하지도 않고 죽은 엄마가 뭐 이쁘다고 하는 것까지 미련 부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봐야 한다고 누가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당신이랑 거기까지 가야 되라며 계속해서 날 괴롭히잖아요. 진짜 좀 남의 일에 관심 좀 두라고 나한테 있는 소리 듣기 좀 그만해. 계속 이러면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이혼당할 거 알아? 싫으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남편이 싫어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자 당황스러워서 말이 막혀요.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 여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첫 끼를 챙기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신,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인성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겠다고 하면 되지. 죽은 엄마니 뭐니 집안채도 안 남겼다는 이런 말을 왜 해요? 당신, 정말 말하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말 다 했어. 자꾸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남길 재산 싹 날려먹고 가신 분한테 뭐가 좋다고 내가 찾아가냐고요.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길 챙기러 가서 쓰는 돈이 있겠다고 하니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소리쳐 세우지 마세요. 지금 소리 지르지 않도록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길을 챙기자고 하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따져가면서 사람들처럼 하고 싶지 않으려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일부 후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이 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정으로 끝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다음 남편을 붙잡았어요. 기다려. 방에 들어가지 말고 할 말이 있어. 뭐 할 말 있어?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 왜 이혼해야 하는 거니? 남편이 이렇게 헛돌이며 또 시비를 걸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받아줬어. 이미 준비해둔 이혼 소장 서류를 찾아내어 남편 앞에 던졌어. 그렇지, 너가 노래 부르던 이혼을 내가 먼저 준비했어. 자, 이혼 소장을 보라. 내가 갚아야 할 손해배상 소장이야. 참고로 손해배상은 내가 송부한 건 아니야.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 난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문서들을 확인해 보더니 예상대로 금방 놓아줬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싹싹 빌며 울부짖더라. 여보, 미안해. 난 이런 것은 전혀 몰랐어. 경솔했어. 여보, 제발 이혼 소송 손해배상 소송만 취소해줘. 이거 소송 가면 나 진짜 큰일 나 제발 부탁해. 여보, 나 좀 살려줘라. 시끄러워. 다른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승진하고 돈 받아 챙기면서 무사할 줄 알았어.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놈한테 왜 이혼 소송을 취소해주겠니? 절대 그럴 일 없어. 너도 한번 제대로 정신 차려봐.
저는 제 앞에 주저앉아 싹싹 비는 남편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저 남편이 제 앞에서 빌고 있는 꼬라지가 고소할 뿐이었죠. 전 그때부터 그렇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원래부터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해왔는데 윗사람의 비를 워낙 잘 맞추어 주던지 앞으로 부동산 투자 등 경제적인 선택을 따라주다 결혼 후 집이나 대출 일상 식비 등 속내지 않아도 딱히 불만이 없었고 현재도 거주 중인 곳은 어느 지역이냐고 할 줄 아는 분 아닌 분 이 착각을 토해내긴 어렵겠다. 대신 하룻밤에 며칠의 증발 없이 공통분규나 갈등이 되면 갈등을 풀어나왔던 위기를 맡기지거든요. 될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용돈 안 주셔도 되는 저가요. 아, 내가 거의 복권을 뽑은 것과 다름없는데 당신 착한 줄만 알았더니 조건도 완벽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행운하야 전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가면이 벗겨진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사업이 기울어 시작했을 때 붙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당시 혼자 계셨던 친정 엄마가 사업을 이어서 해야 했죠. 그러다 어느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지만 안 좋은 소식을 조금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동안 엄마가 혼자 운영한다고 해봤는데 엄마 혼자서는 무리였어.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 지금 공장을 이대로 두면 지출 때문에 아무래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폐쇄하기로 했다네. 오빠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엄마, 그런 상황인 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가 가까이 사니까 오빠한테만 다 맡겼나 봐요. 혼자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알아서 죄송해요. 아, 생각해보면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엄마를 도왔어 했는데 공장 폐쇄하기로 한 거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이 미안해 정말. 너랑 오빠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일궈온 산이었는데 엄마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소리 말라도 정말로 괜찮아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제 생각은 마시고 공장 매매에 신경 쓰세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친정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 여보. 어쩌지? 엄마가 아빠의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아마도 공장을 폐쇄하고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운영하는 것도 좀 돕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한동안 친정을 좀 왔다 갔다 할게 공장 매매를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도 많이 바쁘다고 하네. 그러나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풀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 공장을 폐쇄해. 장모님이 사업을 망친 거야? 그리고 그 아까운 걸 왜 팔아넘기신 건지 대출을 받고 나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하셔야지. 장모님도 참 무슨 생각이신 건지 돈이 아까운 줄을 모르시네. 원래 공장은 거의 다 아빠가 운영하시던 거라 엄마 혼자서는 힘드셨을 거야. 지금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공장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폐업 시점을 잘 잡아서 다행이지. 당신 말대로 대출도 받고 더 늦게 결정했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컸을 걸. 잘 되기는 뭘 그 큰 돈을 다 날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잘 된 일인가요? 당신이 오며 가며 그 공장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봐. 혹시 대출을 끼고 우리 앞으로 돌릴 방법도 있을까요? 보고 이제 처가 되었는데 완전히 이해할 건지 알 것 같네요. 그럼, 아니죠. 난 그런 부분을 책임질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들 챙길 것이 있으면 잘 챙겨서 가져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알겠어요. 책임지기 싫다느니 하는 말을 너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었어. 돈이 많아서 좋아했는데 현재는 손해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요. 결혼할 때에는 주변에서 자랑하거든 저도 하지만 부잣집이 맞는데 이제 제가 쪽으로 팔려서 어떡하냐. 공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팔린다면 돈은 약간 남을 테니까 적어도 제가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면 좋을 거야. 아, 제 체면이 깎이지 않게 그만 좀 해주세요. 당신 혼자 힘드시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손에 안 보이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의 재산이 당신의 체면과 무슨 상관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것이라면 그냥 아예 말씀을 채우지 마세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술로 시작했어요. 주로 남편이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을 일으켜 시비가 붙었고 결국은 친정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이야기로 끝났어요. 남편은 그 후로 점점 저를 무시하고 툭하면 고압적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친정의 재산에 미련이 많이 남았나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저는 그래서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본인이 윗사람들에게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이 당연히 본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예전에 친정이 돈이 많았을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윗사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잘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친정이 기울자 남편은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이런 태도가 때때로 더해지다가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옆집에 있는 내가 남편이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술잔을 곧바로 내려놔야 한다며 아, 퍼즐을 왜 하는 거야? 진짜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 당장 치워.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말을 보면 화가 날 걸이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했어요. 무례하고 무식한 말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나는 남편의 이런 변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화가 나지만 항의를 해봐도 남편은 듣고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지른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집안이나 있기 싫어. 당신만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예 들어오지 말든지 해. 아주 뚫린 입인 것 같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돈만 턴쳐가도 없는데 아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가 너를 살려주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알면 넙죽넙죽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랑 사는 이가 있지 않겠냐 뭐? 정말 너무한다. 나한테 이득 따지려고 결혼한 거야? 돈 보고 결혼한 거냐고?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네. 어쨌든 당신은 진짜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정말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제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남편은 그런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라서 매일같이 놀라고 실망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더라고요. 와중에 다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 매매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결국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큰 몇 개월 동안 공장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엄마는 계속되는 지출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땅도 매매하셨어요. 결국 공장이 팔리게 되었지만 매매까지 걸린 시간 동안 유지비로 나간 돈이 많아서 손해진 돈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진영아, 공장은 다음 달에 넘기기로 했어. 공장을 정말 힘들게 팔기는 팔았는데
아이 너무 늦게 팔리는 바람에 땅 판 동안에도 유지비로 나가버렸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랑 같이 너랑 오빠에게 주려고 했던 공장이랑 땅인데 엄마가 다 놓쳐버렸지. 뭐냐? 아이 너무 속상하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 공장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엄마랑 아빠 두 분이 평생 일군 재산이 제가 받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엄마를 도와서 운영을 했어야죠.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서 이제 와서 아쉽게 생각할 마음도 없어요. 엄마 마음은 알지만 저는 애초에 그 돈을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미안해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유, 어쩜네. 오빠도 똑같이 말을 하더군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엄마는 미안하지만 엄마 재산은 이제 집 한 채 남은 게 전부예요. 그래도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라서 너나 오빠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시 엄마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어요. 연금이 나오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것 같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남길 돈도 없는 장모님한테 용돈까지 보내라고? 아니야. 나는 줄 돈이 없어. 요즘 세상에는 가족 사이에도 기브앤테이가 있어. 사실 남인 관계 나다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장남인 형님도 계시는데 그걸 당신이 왜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그래. 오빠도 엄마에게 용돈 줄 거래. 우리도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시댁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건 결혼 초에 협의했던 일이야. 저희가 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용돈 주기로 합의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아니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돈 없으면? 없는 척을 하다가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아니요. 결혼 초에는 상황이 달랐죠.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재산도 없이 지내고 계시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그렇게 꽉 막힌 말만 하지 말고 좀 고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저도 똑같이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께서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장모님은 원래 재산이 많은 분이셨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상황은 다르겠죠. 어쨌든 저는 장모님께 줄 돈이 없어 정말 화가 나서 남편과 싸우면서 싸였어요.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몰래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게 되었어요. 몰래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해줬는데 저희 친가가 기울고 나서는 저에게 아주 쌀쌀하게 대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팔리고 나서부터는 저를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용돈 사건으로 남편과 크게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공장에 가서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매매한 공장은 다음 달부터 매입한 사람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달까지는 아직 엄마 소유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공장 내의 짐을 털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는데 공장 곳곳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들은 아직도 공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상황을 알고 나서 친정 공장에 달려들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공장에 남아있던 태극기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다 떼어서 공장 앞마당으로 들고 나와서 불에 태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나온 친정 엄마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런 애국행위 할 시간에 우리 아들 손에 빨대 꽂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집에 갈 때 우리 아들을 잡아먹게 생겼어.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그렇게 잘난 게 많아서 되면서 우리 아들을 대들며 걔들과 태극기를 걸고 애국하는 척 하지 말고 교육이나 받으라고. 똑바로요. 저는 엄마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지 않은 편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전 너무나 열이 받아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공장 CCTV 아직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라 도둑들까 봐 CCTV 해지를 아직 안 했다면서 그곳에 찍힌 시어머니 영상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끔요. 진영아, 솔직히 엄마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 돈이나 왕래가 많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런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번에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공장 넘기기로 한 다음 달까지는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CCTV 영상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제가 CCTV에 찍힌 태극기를 훼손하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 출두 명령이 내려지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랑 남편이 쫓아와서 제게 소리를 쳤어요. 야, 내가 뭐 경찰에 신고했지만 꾸니까 확실히 하려고 공장에 다녀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뭐, 나를 신고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 취사 안 해.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한 거 있어.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일은 경찰에서도 수사 열심히 안 해. 어차피 무협의 처분될 건데, 괜히 힘들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 지금 당장 취소해라. 이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마셨습니다. 차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사람은 친가의 가세가 기울었다고 저와 엄마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와 편이죠. 아, 그리고 화가 나면 마음대로 남의 공장 부지에 가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해? 태극기 훼손이 있잖아. 그것은 중범죄야. 어머니는 처벌받을 예정이니까. 두고 봐. 제 말대로 얼마 후 시어머니는 꽤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고 태극기를 손상하고 모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수 있대. 처벌이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런 둘을 향해 당당히 말했죠. 다시는 우리 엄마의 공장이나 집 근처로 가서 폐악질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친정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공장이 수월하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정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영아, 진정하고 잘 들어.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오빠한테는 이미 다 말했는데. 치료비는 집을 은행에 넘기고 연금기지로 매달 받을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조만간 엄마를 만나러 와 주세요. 엄마,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저는 큰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곧 갈게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서는 자기 걱정은 안 하시고 암 치료를 위한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집을 넘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집 하나라도 너와 내 오빠에게 남겨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라서 결국 너한테 주고 갈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네. 엄마, 정말로 미안하다고 전 우는 건 생각하지 말고 몸부터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은 엄마 몸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주 보러 갈 테니까. 혼자 남은 엄마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친정 엄마 병문안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병문안 가자고 하면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만 했어요. 겨우겨우 한두 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불성실한 태도로 했어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대답하고 빨리 가고 싶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왕 간 거면 기쁘게 뵙고 가야지.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겠냐고. 중학생도 아니고 아픈 장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만 대해선 안 돼. 어쨌든 왔다고는 했잖아. 안 간다고 하는 걸 당신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뭐 장모님 병한 태도마저 한 소리 들어야 돼. 결국 엄마 병문안을 와서도 남편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좋기도 했지만 엄마가 암에 걸린 이유 중에 시어머니가 준 스트레스도 있을 것만 같아서 남편의 이런 태도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한두 번 같이 왔다가 매번 싸우니까 그 뒤로는 뭐 저 혼자 엄마 병을 다녔어요. 진영아, 혹시 엄마가 먼저 떠나고 나면 내가 행복해야 할 텐데 엄마는 크게 걱정이야. 사위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많이 속상하겠다. 사위가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엄마는 이렇게 종종 제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고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내내 미안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아픈 것도 안타까웠는데 죽겠는데 제가 걱정을 얹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보낸 저는 정말 서러워요. 서로 격려해줄 때도 남편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지막까지도 저와 남편의 사이를 걱정하던 엄마가 떠올라 더 서러웠어요. 그 이후 그때의 한을 마음속에 품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의 선의를 살리기 위해 남편에게 함께 암투병에 가자고 요청했어요. 말했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간 준비해온 이와 손해배상 서류를 던졌던 것이었죠. 이혼 소장은 제가 소송한 것이 맞지만 손해배상 소장은 좀 달랐어요. 손해배상은 남편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후 몸에 이상이 생겼던 사람들 수십 명이 진행한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기울게 된 이후 남편의 도가 돌변한 후부터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를 다니면서 윗사람들에게 비방을 하고 정치놀이도 해왔죠. 그러면서 본인 실적을 위해 불법도 저질렀었어요. 저는 남편이 부장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집에서 부하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괜찮다니까 그 정도는 법에 걸리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즉시 체중도 줄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홍보했어요.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홍보하라고 해서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줌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재료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완전 신선한 것을 쓰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폐기 직전에 있는 것을 사야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를 하는지 알아? 다른 회사를 다녀왔어? 잘 모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따지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도 대하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부장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실적이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만드는 건강보조식품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가 인기라서 남편의 회사도 그걸 만든다고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조제를 판매하면서 과대 홍보를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판매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명하지 않은 매체들의 광고를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료도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들어봐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몰래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회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제가 판매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곧 승진할 거라며 쾌자를 부르더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다이어트 보조제가 잘 팔렸는지 남편은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부하 직원들을 집에 데려와서요. 술을 마시면서 얼마나 거들먹이든지 꼴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야, 야, 내가 말했지. 아, 내 말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게, 인생 선배의 조언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너희보다 내가 한참 선배잖아요. 알겠지? 그러다 보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아, 예. 선배님처럼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그나저나 어떻게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신 선배님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드는 비용을 줄여서 이혼이 많이 나왔다고 이사님이 그러셨는지요? 아휴, 그걸 아직도 모르냐? 오, 원가 절감을 알아야겠죠. 어차피 갈아서 알약으로 만드는 건데, 누가 원재료를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원재료를 구입하면 비용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야. 잘 모르면 너희도 기억해놔야 해. 그래야 나처럼 되겠지. 쭉쭉 승진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팔리던 다이어트 보조제는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보조제를 복용한 뒤에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통화로 짜증을 내면서 회사 직원에게 말했어요. 아이씨, 보안팀 뭐 합니까? 내일부터 그 사람들 못 나오게 막으세요.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도에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팀에서 보상안을 만드는 중이니 잘 달래서 보내든지 해도 시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요구는 월급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시위하러 온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추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시위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 같았어요. 이는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그를 괴롭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 그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남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시위는 예상보다 더 본격적이었고 상당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대는 확성기와 소형 트럭까지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혹시 시위 내용이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것들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인지요? 그렇다고 하는데 화가 잔뜩 나 내 시위자들이 제게 말을 했어요. 뭘 물어요? 저 회사가 아주 확당한 식으로 사기를 친다던데요. 이거를 먹기 전까지는 말끔했는데. 잡아요. 피부에 두드러기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먹는 동안 고혈압약을 별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중복 최대치를 넘을 수 없다고 경고했거든요. 이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보조제가 아니라 약인가요? 몸에 매우 좋다고 하여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먹은 몇 주 동안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여 병원에 실렸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했으면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먹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잖아요. 저는 이거 먹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한 달이나 다녔어요. 대체 뭐 때문이냐고 병원에 물어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자꾸 재발을 해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의심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성분 분석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분 분석한 거 나오면 저 회사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와서 항의해도 듣지 않으니까 남편이 막무가내로 개발한 다이어트 보조제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시위에 나온 분들을 설득해서 저에게 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갑자기 등장했지만 제게는 이 다이어트 보조제 문제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매우 뜬금없어 보일지 몰라도 제 남편이 회사 관계자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꿈에서 만날 귀인을 보기 위해 온 것일까요? 그들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보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알고 보니 시위에 참여한 일부 대표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십 명씩의 단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 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하니 변호사 비용이 많이 모였지만 그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성분도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고 홍보된 것과 비교해 성분이 부족한 보조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녹음 및 서류 증거와 성분 분석 증거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준비한 소송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도록 돕기로 약속했지요. 여보, 나 이 소송이 진행되면 직장에서 해고될까 걱정돼. 어디까지 이러지 말자. 나 때문에 소송에 관여하게 되어 회사에서도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은 안 돼. 당신도 남편이 옥살이 하거나 빚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해.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혼 소장도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장도 취소해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에만 귀 기울여 잘 살게 될 거예요. 남편은 저랬던 것처럼 초에 제 기분을 서서히 맞춰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우스웠으면서도 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당신처럼 강하게 비겁한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또한 당신이 범한 잘못은 당신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약간은 솔직하고 부당함이 없도록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태도로 인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소송 준비로 인해서였어요. 그런데 준비가 끝나고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원하시던 건 이게 아니죠. 이건 그냥 제가 김에 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혼하자는 게 맞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여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 당신은 앞으로 강한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남아봐. 이제까지 그래왔잖아. 물론 과연 이번에도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소송을 한 분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했네요. 우리는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담당자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만일 언니가 가져온 증거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언니의 남편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니도 그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셨겠죠. 저희는 덕분에 승소했으나 언니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혼 소송을 순수하게 진행해 주셨어요. 언니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이혼은 쉽지 않지만 힘내보겠어요. 나도 이번 소송이긴 하지만 한 분들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로 끝나고 그 직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해요. 내가 소송건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이게 너 때문에 눈을 뜨고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어. 당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부터 더 어려워지겠구나. 집에서 왜 안 나가니, 어머님? 나 신혼집 마련할 때 우리 친정에서 거의 모든 돈을 주셨잖아요. 그걸 잊으셨어요? 그 돈은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재산이라 도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려고 어머님 댁에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왜 저 때문에 벌어들었다고 생각하나요? 남편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 죄를 받은 거예요. 바로 말해야죠. 이게 진짜 내가 범한 거라고 뭐라도 하지 않을 거니 탈해봐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내로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알아? 남편이 이렇게 굴면 기분이 좋아? 저는 좋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불법 행위를 안일하게 하는 걸 그냥 무시했어야 했나요? 아무튼 나를 아내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젠 곧 어머님, 제 아들의 아내가 아니게 될 거예요. 이혼 소송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에서 나가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보낸 후에는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종종 저에게 연락해 빌면서 사정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들어주지 않았죠. 여보, 진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진짜 죽겠어요. 여보, 나한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빌 때 당신이랑 이혼하면 진짜로 굶어 죽겠어요.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셈치고 용서해 주세요. 오, 시끄러워요. 그 긴 시간 동안 나한테 용서를 빌 기회는 충분했어요. 정말로 용서를 빌어야 했을 때 빌지 않고 당신은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었어. 심지어 엄마의 장례식 때는 무엇을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는 내게와 당신에게 걱정을 하다가 가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용서할 생각은 들지 않아.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랬다면 이해할 만했지.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는 당신을 차단할 거야? 그렇게 속을 앓고 있던 원한을 푼 뒤에 남편을 차단했어요. 그러자 이혼 소송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법을 어겨 만든 건강보조제를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사실상요. 빈털터리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었죠. 얼마나 속이 푸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옆 동네에 오빠가 살고 있어서 오빠의 도움도 가끔 받아가면서 우리 오빠는 아직 노는 거든요. 이혼 후 집을 처분해 받은 돈으로 지방에 집을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아이와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벽한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그놈한테 무시당하면서 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갈리거나 생각하면서 새 삶을 살려고 해요. 엄마 산소에 가서도 하늘에 계신 엄마께 지금의 제 사정을 전해드릴까요? 말씀드렸어요.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혼 소식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셨겠지만 잘했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야 마음 편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 덕분에 또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붙들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만큼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쟤를 지켜봐 주실 테니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매일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